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의 검산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배경은 25년도 이제 기능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25년도 기능사 시험에 대비해서 그 중에서 통신선로 기능사 실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통신선로 기능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4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자, 25년도 한 해에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며, 대방전기통신학원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제일 처음 자, 2025년도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자, 두 번째 자, 실기 시험 시간과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실기 1과제와 실기 2과제 자, 1과제, 2과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 대해서 분석 및 이론 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도 시험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시험 안내를 보시면 자, 필기시험, 실기시험 해서 통신선로 기능사는 총 3회, 즉 3회가 이루어지고 자, 필기시험은 접수 기준으로 2월, 5월, 9월이 되겠고 실기시험은 접수 기준으로 3월, 6월, 10월이 되겠습니다. 단원 기능사 시험과는 조금 틀리게 총 3회 실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부 일정은 대방학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25년도 검정 시행 일정 및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항에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아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에서 시행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홈피는 cqor.kr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시험 일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시험 종목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방학원 홈피에도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에 대한 내용도 잘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통신선로 기능사는 기능사 실기는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고 문제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시험 구성 시간은 1시간으로 자, 1과제 30분, 2과제 30분에서 총 1시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1과제, 2과제라고 했는데 참 과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구성은 총 2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과제는 UTP 케이블을 제작하는 것이고 자, 2과제는 광 접속 및 길이, 손실을 측정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별로 과연 뭐 어떤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제별로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과제는 자, 모듈러 플러그를 접속하고 심선을 대조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자, 1과제는 바로 UTP 케이블을 제작하라는 겁니다. UTP 케이블 제작.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많이 써 있는데 결론은 UTP 케이블을 제작해라 라는 내용이고 UTP 케이블을 제작할 때는 자,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감독관이 또 정해주는 게 하나 있죠. 자, 크로스냐 또는 다이렉트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주죠.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크로스냐 다이렉트냐.
자, 이것을 감독관들이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UTP 케이블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 과제 요구사항을 보시면, 이 과제는 첫 번째 강 케이블 코어를 접속하고, 다시 말해서 융착 접속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쉽게 얘기하면 강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신호 출력과 손실을 측정하고, 세 번째로 강섬유 드럼의 길이와 손실을 측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지점을 측정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과제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실기 1과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1과제는 UTP 케이블 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UTP 케이블 제작하는데 과연 시험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J45 4개 내지 5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거의 4개 정도만 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RJ45 가지고 이제 UTP 케이블을 하게 되면, 자, 두 개를 만들게, 두 선을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되면 RJ45 하나, 그 다음에 45 하나. 그러면 총 4개죠, 4개. 자, 그러면 4개 쏘고 나면 여유분이 하나도 없죠. 뭐 가끔 5개 주는 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럴 확률은 극히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 만들면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유의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정말 뭐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긴장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시험 재료들은 RJ45. 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RJ45가 되죠. 그죠? RJ45. 그 다음 두 번째, UTP 커플러. 자, 이게 UTP 커플러죠. 그죠? 이게 UTP 커플러. RJ45. 그 다음에 랜 케이블 1m. 3번. 이게 3번이죠. 랜 케이블. 자, 랜 케이블은 자, 1m를 주게 되는데, 자, 1m를 주게 됩니다. 1m를 주게 되면, 자, 요거를 50cm로 절단해서, 자, 2조를 만듭니다. 2조. 그래서 각 50cm 놔주면은 50cm 이렇게 해서 1m 2개조가 나오겠죠. 이걸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개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네 번째가 UTP 플러그 커버.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죠? UTP 플러그 커버를 여러분들이 UTP 케이블을 만들면서 이 커버를 여러분들이 생략, 좋게 말해서는 생략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잊어먹고 그냥 바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점의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좀 빠져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유의 아마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시험 재료는 첫 번째 RJ45 4개 내지 5개, 그 다음에 UTP 커플러 1개, 그 다음에 랜 케이블 1m, 그 다음에 UTP 플러그도 RJ45 같은 개수를 주겠죠. 4개 내지 5개. 그런데 통상 4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작업 공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구는 여기서 시험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지참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첫 번째, 렌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렌툴은 여러분들 아마 일반 아마 인터넷이나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여러 종류의 아마 렌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렌툴이 불량이라서 가끔, 뭐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마 학원에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아마 렌툴을 알려드릴 겁니다. 렌툴은 렌을 제작할 수 있는, 즉 RJ45를 찝을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렌 탈피기. 두 번째 렌 탈피기. 이게 두 번째죠. 렌 탈피기. 자, 렌 탈피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상 이런 탈피기를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렌 탈피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렌 테스트기. 자, 렌 테스트기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렌 테스트기를 가장 많이 쓰시는데, 이 테스트기 말고 뭐 좀 더 좀 비싼 테스트기를 쓰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A타입, B타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렌 테스트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테스트기가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A타입, B타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학원에서 좀 더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제의 세 번째 시험 문제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시험 문제지는 UTP 케이블 접속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UTP 케이블 접속에 대한 법례를 주고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라. 렌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라. 그래서 보게 되면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50mm, 즉 50cm죠. 50cm로 측정해서 여기가 RJ45가 되고 여기가 마찬가지 RJ4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데 얘를 두 개조, 자, 두 개조로 제작을 해라. 그런데 자,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뭐 A나 A타입 또는 B나 B타입. 자,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틀리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A면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B면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지 크로스 케이블이 되죠. 그래서 감독관들이 A, B 타입, 저기 제작해야 될 타입이 무슨 타입인가, 그 다음에 케이블은 크로스 케이블인가 다이렉트 케이블인가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감독관들이 지정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옆으로 쓰더라도 이해하세요. 첫 번째, UTP 케이블 타입,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TP 케이블 구분인데, 자, 다이렉트인지 크로스인지 이 두 가지를 감독관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지정해주는 케이블 타입과 구분, 다이렉트인지 크로스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UTP 케이블을 제작을 해야 되고, 테스트할 때는 요게 렌 테스트기죠. 마찬가지 얘도 렌 테스트기죠. 요게 렌 테스트기, 렌 테스트기고, 그 다음에 RJ45, 그 다음에 UTP 커플러, 요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렌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이상 없으면 감독관 분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감독관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렌 테스트기로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독관들이 자, 586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케이블인지 다이렉트 케이블인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타입 지정, 그 다음에 크로스인지 다이렉트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감독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서 이대로 제작을 하셔야지, 그냥 뭐 시험 문제인가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제작해 이 생각만 하다가 감독관들이 요구하는 타입이나 그 다음에 크로스를 요구를 했는데 다이렉트로 만들거나, 다이렉트로 요구했는데 크로스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A타입, B타입 제가 말씀드렸는데 A타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B타입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자, 차이는 A타입은 앞에 녹색이 먼저 온다. 자, B타입은 앞에 주황색이 먼저 온다. 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 차이일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학원 오시면 어떻게 쉽게 이 색깔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여러분들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통신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실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신이 되도록 여러분들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관들이 요구한 사항을 여러분 잘 듣고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자, 랜 케이블을 제작을 하는데 총 2개 조를 제작한다. 2개 조를 제작하는데 첫 번째 주어진 1m UTP 케이블을 반으로 접어서 50cm로 절단한다. 그러면 2개 조가 나오겠죠. 50cm로 절단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도구에서 말씀드렸던 랜 탈피기를 이용하여 UTP 케이블을 피복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심선을 지정해준 타입. 자, A타입 또는 B타입. 그 다음에 순서. 자, 크로스인지 다이렉트인지를 고려해서 맞게 정리한다. 그리고 RJ45에 심선을 인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자, 인입 전에 반드시 플러그 커버를, 자, 그것도 방향에 주의해서. 자, RJ45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랜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플러그 커버를 끼우라 그러니까 플러그 커버가 예를 들어서 방향이 하려면 이렇게 반대로 처음에 끼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부분은 RJ45에 접속이 안 되겠죠. 접속이 아니라 RJ45에 끼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RJ45를 연결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 플러그 커버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여기를 하지를 않고 바로 RJ45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 상대 쪽에 반대쪽은 아직 연결 안 했을 테니까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끼워서 여러분들 감점 당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툴을 활용해서 심서를 RJ45에 고정한다. 자, 고정 시 피복도 고정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RJ45를 보면 밑에 표기할게요. RJ45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랜 툴로 찝으면 자, 피복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뭐라 그래야 돼? 고정시키는 대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랜 툴로 찝으면 얘가 눌리게 되면서 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랜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복이 여기에 물려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랜선을 너무 길게 까다 보니까 랜선이 이렇게 나오고 랜선 위로 이렇게 눌리고 피복은 요 밖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복이. 자, 이렇게 되면 얘들도 감점 요소가 됩니다. 감점. 그렇기 때문에 자, 피복 고정에도 주의를 해라. 그 다음에 고정 후 자, 플러그 커버를 RJ45에 부착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 커버가 다 작성되면 얘들을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가져간 랜 테스트기로 테스트 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과제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과제에서 여러분들 유의할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반드시 다시 한번 제가 색깔을 바꿔서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첫 번째, 심슨할 때 지정해준 타입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커버 자, 꼭 끼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복 여러분들
꼭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주의해서 하신다 그러면 1과제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고, 1과제에서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냥 손에 익도록 많이 연습하는 방법과,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땡땡 한을 드시고 가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실기 2과제. 자, 2과제에 대한 분석과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이론 정리. 자, 2과제는 이제 광 접속, 즉 융착하고 출력 값, 그 다음에 장애 지점 이런 값들을 이제 측정하는 과제라고 그랬죠. 자, 시험 장비는 첫 번째 OTDR. 자, OTDR은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자, OTDR. OTDR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실값이나 그 다음에 드럼의 길이나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손실값, 이런 값들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융착 장비. 자, 광융착 장비는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을 이렇게 해서 이 융착기가 얘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광융착 장비. 세 번째가 광 케이블 드럼. 자, 드럼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A 드럼과 B 드럼이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C 드럼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광 드럼도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광파를 쏠 수 있는 광원, 광파를 쏠 수 있는 광원과, 그 다음에 강력계, 광원에서 쏜 광파를 측정할 수 있는 강력계,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광 커넥터, 자, 이렇게 시험 장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시험 장비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장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장에 있고, 심지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쓰는 공구 자체도 다 시험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기 시험에 장비들이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과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작업 공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구는 특이하게 여기서는 현장에서 다 제공합니다. 이 과제는 현장에서 다 제공하고, 첫 번째 광 스트리퍼. 광 스트리퍼는 광 피복을 벗길 수 있는 거죠. 광 스트리퍼. 자, 이렇게 생긴 스트리퍼도 있고, 이렇게 생긴 스트리퍼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알코올 및 알코올 솜. 자, 알코올 및 알코올 솜 이렇게 제공되고, 마지막으로 열수축 튜브. 자, 열수축 튜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수축 튜브는 아마 여러분들 1과제 아마 RJ45 줄 때 같이 이렇게 봉지에 담아 줄 겁니다. 그래서 작업 공구는 공구라 그러면 사실 1번, 2번만 해당되겠죠. 나머지 이제 열수축 수업까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과제 아마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보시면 일단 간 케이블 접속 작업인데, 이 과제는 총 유형이 한 4개 유형 외에도 조금 변형된 유형들이 나오긴 하는데, 한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강 전력을 측정하는, 즉 강원과 강 어댑터, 강력계 3개를 연결해서 기준 광 전력. 자, 광원에서 광을 쏘게 되면, 자, 광 어댑터를 거쳐서 여기 광력계에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음수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 광 전력을 측정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 광 케이블 드럼 및 광 전력을 측정하는 건데, 자,
기존의 강원과 강력계 강어 넵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를 제거하고 제일 처음에 강원, 그 다음에 강어 넵터, 강섬유, 그 다음에 강융착 장비, 강섬유 드럼, 그 B드럼이죠. 강어 넵터, 강력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광케이블 드럼의 광전력을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강융착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융착 장비로 융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전력을 측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자, 광 케이블 접속 및 손실 측정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아까 얘기했던 강 전송 장비하고 그다음에 강력계를 제거하고, 자, 융착된 A 드럼, 즉 A 드럼과 B 드럼이 융착된 상태에서 A 드럼 앞단에 OTDR을 연결해서 강 케이블에 접속하고 손실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유형은, 자, C 드럼을, 자, 똑같이 세 번째 기준에서 광 어댑터와 강섬유 C 드럼을 연결한 상태에서 광 케이블의 드럼 길이와 손실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장애 지점으로 주고,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또는 손실 등을 측정하는 그런 총 4가지 시험 유형이 있겠고, 이 시험 유형들은 조금씩 변화해서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측정 범위가 어디까지 측정해라, 그 다음에 뭐 장애 지점을 어디로 둬라, 그 다음에 C드럼까지 길이를 측정해라, 뭐 이런 조금 바뀌는 유형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 기준에서 조금씩만 바뀐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보면, 첫 번째 감독관이 파장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자, 어떤 파장으로 측정을 해라. 자, 1300 나노메타와 1550 나노메타. 자, 요거 측정은 총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 다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감독관이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뭐 1315로 하라 그러면 파장을 1315로 조정해 놓고 하면 되고, 1550이면 1555로 조정하고 나서 여러분들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측정은 소수점 3자리까지 기록하고,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로 기준을 해라. 그리고 킬로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도 마찬가지 소수점 3자리까지만 기록을 해라. 이걸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OTDR을 측정할 때 광섬유 전체 파형이 나오도록, 강섬유 전체 파형. 여러분들 OTDR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튀고 중간에 좀 가다가 접속 좀 가고 마지막 이렇게 튀고 뭐 이런 파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측정하면서 이제 이걸 뭐 확대했다가 줄였다 이렇게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답안 작성 후에 출력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파형이 나오도록 해서 출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쇄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번호를 입력해라. 자, 비번호는 여러분들 뽑은 등번호, 여러분들 처음 가면 여러분들 비번호를 먼저 뽑게 될 텐데, 그걸 등번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번을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번호는 1번이 되고, 9번을 뽑았다 그러면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 모드로 두고 출력 파형을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내용이, 자, 열수축 튜브 양단을 1cm씩 당기고 절단해서 인쇄지에 부착, 제출하고 했는데, 인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답지의 좌측에 부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지 좌측이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답지 좌측에 부착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가끔씩 인쇄지에 부착해서 뭐 출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는 아마 기능장 분들이 할 때 인쇄지에 출력해서 부착을 해서 제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뭐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답안 작성할 때 단위가 없다. 그러면 단위도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정리 등을 실시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감점 요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4개 측정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4개 측정 유형 다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됩니다. 뭐 하나만 나오고 뭐 1번, 2번 나오고 뭐 3번, 4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4개 유형이 여러분들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측정을 하셔야 되고 4개 유형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유형만 살짝 바뀐다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4개 유형을 각각 어떻게 지금 측정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준 강전력 측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광원, 광어댑터, 광전력계, 광역계죠. 그죠? 광역계를 연결하고 나서 요거는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줍니다. 케이블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강원과 강력계 전원을 ON을 하게 되면 먼저 감독관이 지정한 광 파장을 조정해서 자, 파장은 1310하고 1550이 있다 그랬죠. 1550 나노메타. 자, 여기서 1310으로 지정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우과 강력계를 1310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정을 하고 나서 자, 강력계에 표시된 측정 결과를 답지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지는 다음 장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준 광전력 측정 답지인데 자, 측정 값이 있고 그다음에 감독위원들이 확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 측정 값은 자, dB 메타로 표현이 되는데 dBm으로 표현이 됩니다. dBm으로 표현되는데 자, 여기서 광전력 측정치는 결과값이 반드시 음수값으로 나옵니다. 음수값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지 적을 때 반드시 음수값으로 작성하셔야지 음수값 작성하셔야지 뭐 마이너스 뭐 0.96 잠깐만요. 마이너스 0.967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적어요. 그냥 0.9674 이거 그대로 적어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는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음수값인데 양수로 그대로 적어요. 여기다 음수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첫 번째 유형의 기준 강전력 측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광 케이블 드럼에 대한 광전력을 측정하는 건데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강원, 강어댑터 그 다음에 A 드럼, 융착기, B 드럼, 광어댑터, 광역계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러분들 이제 측정을 하는데 자, 측정하기 전에 먼저 광융착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치하고 난 다음에 A 드럼과 B 드럼의 광 피복을 제거한 후에 자, 융착기로 융착 및 열수축 튜브로 자, 보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자,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광역계에 표시된 드럼의 광전력을 측정해서 답지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지는 또 어떻게 생겼냐고 보면 자, 광케이블 드럼 및 광전력 측정 답지는 먼저 첫 번째 광출력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dBm 메타죠. 그죠? 적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 값도 보시면 광출력 측정값도 음수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음수값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으면 되고 자, 여기 첫 번째로 적어야 되니까 여기를 1번으로 표시를 하고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또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자, 1번이 뭐였죠? 1번이 기준 전력 값이었죠. 기준. 자, 기준 값에서 2번 값을 빼서 3번 값을 dB로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기준 값에서 광 출력 값을 뺄셈하여 강 손실 값을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앞에 기준값도 음수였고, 자, 뒤에 기준값도 음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음수를 빼게 되면 얘는 앞에 값은 음수 있고 뒤에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뒤에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음수에서 음수를 빼면 반드시 양수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값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얘의 강출력 값이 뭐 마이너스 1.9067 네부터 자리 적으면 안 되죠. 자, 9067이었고, 자, 그 다음에 1번 기준값이 아까 자, 1번 기준값이 아까 제가 대충 0.9 뭐라고 적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값이 마이너스 1.9 0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들을 똑같이 빼면, 플러스 1. 대충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1. 땡땡땡 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2번 유형, 강 케이블 드럼의 광전력 측정에 대한 것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양수값으로 출력된다. 양수값으로 출력되는 게 양수값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양수값의 결과. 결과가 양수값으로 나온다. 라는 걸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려면 광융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